안녕하세요. 해공학장입니다. 자, HLB 오늘 투자자분들에게 말씀드릴 내용은요. 그동안에 FDA 일정 그 과정들이 어떤 일정들이 있었는지 한번 되짚어 보고요. 그로 인해서 FDA 승인 가능성은 얼마나 높아졌는지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총 정리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투자자분들이 최종 판단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고자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서 우리 가능성에 대해서 잘 판단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지금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HLB 우리 과거부터 한번 돌이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좀 깨끗하게 지우고 투자자분들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HLB는 뭐 투자자분들 그 과정이 뭐 대략 짧게는 3년 또 길게는 4, 5년간 걸렸었기 때문에 대략 한 3년에서 최대 한 5년 정도까지 그동안에 마음고생 많이 하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자, 그동안에 계속적으로 보유하고 계셨던 분들도 계시고 또 사고 팔고 손해봤다가 또 샀다가 또 손해봤다가 이렇게 어려움을 겪으신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자, 결국은 우리 HLB는요, 지금 이제 막바지 다시 한번 허가를 앞두고 이 과정에 와 있는데 그 긴 시간 동안에 우리가 한번 되짚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HLB는요, 2019년부터입니다. 2019년부터요, 2022년도까지 약 3년간 임상을 진행했습니다. 543명을 기준으로 13개국에서 진행이 됐고요. 병원은 121개 병원에서 임상을 진행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리보세라니 병력요법 캄렐리 주마하고 이렇게 병력요법으로 진행되잖아요. 자, 우리 여기에 대해서 비교 대조군이 바로 넥사바입니다. 예, 실제로 그래서 그 비교 대조군을 넥사바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여기 리보세라니 간암 치료제 우리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거 이렇게 비교 대조군을 이렇게 됐고요. 여기가 272명, 넥사바가 271명 이렇게 임상을 통해서 진행해서 데이터들을 그동안에 모아왔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동안 주요 지표로 확인이 되었지만 생존 기간이 대조군인 우리 넥사바 대비해서 좀 높다. 비교 대조군 대비해서 높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미 뉴스나 기사로 다 보셨을 거예요. 보셨겠지만 제가 한 번 더 짚어드리는 겁니다. 자, 우리 리보세라닙 캄렐리주맙 요것은 22.1개월, 그쵸? 기억나실 겁니다, 그쵸? 그 다음에 우리 그 넥사바는요, 넥사바는 15.2개월, 상당히 높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HLB가 미국 허가를 시작으로 유럽 등 허가 가능성이 높아진 이유는요, 바로 이 생존 기간이 기존 우리 간암 치료제 대비해서 월등히 효능이 좋다라고 평가받고 있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면 그 전에는 그러면 어떤 간암 치료제 1차 치료제들이 있었느냐 우리가 좀 봐야 되는데 그 전에 생존 기간들도 한번 알 필요가 있겠죠. 넥사바가 제가 소수점 자리 뺄게요. 10개월, 렘비마가 13개월, 그 다음에 임핀지 임주도 요거 병력요법입니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요게 16개월, 그 다음에 아바스틴 티센트리 요게 19개월, 그 다음에 우리 리보세라닙이 22개월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과거 역사 놓고 봤을 때 리보세라닙이 이만큼 생존 기간이 많이 늘어났다, 효능이 좋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특히 로슈의 이 아바스틴 티센트릭은 간 기능이 좋은 환자에게 효능이 높고 간 기능이 좀 좋지 않은 환자들에게는 그 뚜렷한 효능이 없다라는 게 알려졌어요. 그런데 우리 HLB는요, 간 기능이 좋은 환자에게도 효능이 좋지만 간 기능이 좋지 않은 환자도 있을 수 있잖아요. 간 기능이 좋지 않은 환자들에게도 효능이 좋다더라. 그러니까 리보세라님이 그만큼 환자들에게 효능이 좋다라는 것이 나타났고요. 그 부분이 실제로 우리 HLB가 마케팅에서 강조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앞서 불어에 대한 부분들이 나타났고 또 보안에서 재신청하는
과정에서 확률이 분명히 높아지긴 했습니다만 그 확률이 그냥 우리가 단순히 높아졌다라고 그냥 평가하기보다는 좀 더 수치적으로 우리가 알 필요가 있었죠. 자, 그 부분을 그리고 우리가 유럽에서 또 에스모 유럽 종양학회죠. 여기에서 또 발간된 간세포암 진단치료 가이드란에 또 1차 치료제로 또 등재가 됐다라는 얘기도 앞서 소식으로 또 들으셨죠. 그래서 이 부분들도 역시나 봤을 때 미국에서 미국 FDA 승인이 잘 이루어진다면 자연스럽게 유럽 승인까지도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뭐 미국 승인 난다고 바로 유럽 승인이 나는 건 아니니까 시차를 두고 우리가 차후에 유럽 승인까지도 기대할 수 있으니까 HLB는 이번 FDA 허가를 받는다고 해서 한번 매매하고 그냥 끝내는 게 아니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부분들을 토대로 다시 한번 이제 점유율 부분들, 그 다음에 향후에 HLB가 매출, 영업이익을 어느 정도 목표를 가지고 있는지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일단은 1차 간암 치료제는 당연히 로슈의 그 아바스틴, 티센트릭이 시장 점유율의 70% 가까운 높은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임핀지, 임주도 이 부분이 약 15%. 그 역사를 보면 2007년도 넥사바, 2018년도 렘비마, 2020년도 아바스틴, 그다음에 2022년도 임핀지, 그러면 2025년도 리보세라닌. 투자 여러분들, 올해 이제 2025년도 리보세라닌.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넥사바 2007년도, 2018년도 렘비마, 2020년도 아바스틴, 2022년도 임핀지, 그 다음에 2025년도 바로 리보세라닙으로 이어지는 간암 치료제 1차 치료제의 이런 과정들이 있었다. 그러면 이번에는 리보세라닙이 이번 허가 승인을 받고 점유율을 먹어야 되겠죠? 잠식해야 되겠죠? 그래서 최대 우리 HLB가 앞서서 밝힌 바가 있습니다. 최대 시장 점유율 50%까지 향후 뭐 한 4년간 이렇게 점유율을 기록하겠다라고 목표를 삼고 있어요. 그러니까 2029년도까지 뭐 3조 매출, 그 다음에 2조 뭐 7천억 정도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2조 7천억 정도 영업이익을 내겠다. 매출과 영업이익을 이렇게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시장 점유율 50%, 매출 3조, 영업이익 2조 7천억 정도 이렇게 보고 있다라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정도 나온다면 HLB는 뭐 주가 말할 것도 없이 시세가 강하게 나와야 되는데 다들 아시겠지만 뭐 허가 승인을 받는다고 해서 바로 시장 점유율 50% 차지하고요. 바로 3조 매출 나오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시간차를 두고 갑니다. 점유율도 역시나 한 번에 갑자기 약물을 다 바꾸는 게 아니잖아요. 점차적으로 점유율이 뭐 5%, 10%, 15% 이런 식으로 늘어나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 목표치도 역시나 2029년도로 본 겁니다. 그러면 주가는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HLB 주가가 계속 막 미친듯이 날아가지는 않을 거 아니겠습니까? 올라갔다 떨어졌다 올라갔다 떨어졌다 하면서 큰 틀에서는 시장 점유율에 문제가 없다면, 목표대로 간다면 추세 상승이 이어지겠죠. 그 과정에서 등락이 꽤 나오겠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HLB는 허가를 잘 받는다면 꾸준하게 투자자분들 수익을 만들 수 있는 먹거리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투자자분들, 그러면 FDA 허가를 받기 위해서 그 과정들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다들 아시다시피 3월 파이널 리뷰까지 완료하면서 신약 승인 과정이 뭐 지연되거나 뭐 장애로 발생될 문제는 없다, 그런 거 FDA에서 제기하지 않았다, 이런 얘기를 공지하면서 공지했죠. 공지하면서 많은 투자자 여러분들이 야, 이거는 뭐야, FDA에서 아무런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대. 그러면 HLB 측에서 강조하고 있는, 특히 진영군 회장이
유튜버도 그렇고요. 여기저기 계속적으로 다니면서 어떻게 했어요? 대놓고 광고를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걸 믿고 신뢰하고 투자하신 분들이 꽤 많습니다. 특히 작년 3월에서 5월 사이에 매입한 투자자도 상당히 많을 거예요. 예. 그 결과가 5월 16일 날 불허 결정이 났죠. 예, 불허 결정이 났습니다. 자, 불허 결정으로 한가 두 방을 연속적으로 맞았고요. 물론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그 과정에서 영상으로도 담겨져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거 좀 이상하다 감지했고 투자자분들에게 비중을 50% 이상 축소 통해서 알테오젠과 에코프로 머티로 분산 투자를 비중을 조절해서 혹시나 HLB가 문제가 생겨서 급락으로 간다면 반대로 이쪽에서 올라갈 거다. 네, 그렇게 대응하면서 비중을 분산해서 나눴던 우리 경험이 있고 그게 데이터로 남겨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때도 역시나 마찬가지 대응이 안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대응이 안 됩니다. 대응이 안 돼요. 이번에도 그러면 대응이 될까요, 투자자분들? 이번에도 대응이 안 돼요, 투자자분들. HLB 측에서도 밝힌 바가 있지만 미국과 시차가 있어요. 미국 그 FDA 측에서 잠 안 자고 우리에게 공지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그리고 HLB가 그 공지를 받아놓고 결과를 받아놓고 숨기고 날짜 조절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우리 FDA에서 결과가 나오는 그 이길 거래 개장 전 또는 새벽에 이 부분들이 다 공지가 될 거예요. 그리고 우리 진영군 회장이 또 유튜브 방송을 또 하겠죠. 이거 불보듯 뻔합니다. 그 과정에서 내용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자료들을 하나도 안 뿌리고 진영군 회장이 방송에서 만약에 한다 그러면 다행인데 만약에 여러저러 루트를 통해서 한꺼번에 막 이거 호재가 됐던 악재가 됐던 이런 내용들이 한꺼번에 퍼져 나오면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저도 역시나 진정곤 회장이 유튜브 방송으로 한 그 채널 하나로만 공개하는 게 저는 낫지 않느냐. 언제요? 개장 전에. 네. 이른 아침 8시 또는 뭐 7시 뭐 등등 개장 전에 공지를 해야 동시효과에서 우리가 바라는 점상으로 갈 수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이렇게 되기를 바라는 거죠. 실제로 그래서 대응은 어렵습니다. 뭐 근데 점상을 가버리면 투자자분들 입장에서 점상에서 그냥 뭐 매도하면 되니까 매도는 되겠죠. 매도는 되는데 반대로 이제 점 하한가 갔을 때는 내가 팔겠다라고 해서 물량 내놓는다고 해서 안 팔리니까 그게 문제가 되는 거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지금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바로 우리 7월 2일이죠. 7월 2일 날 과거 이제 시설 보안 사항을 논의차 미국에 이제 갔습니다. 그러니까 불허 결정 난 이후에 다시 한번 7월 2일 날 뭐 미팅 한다 그래서 미국으로 날아갔잖아요. 그래서 그 보안 사항을 이제 받았고요. 뭐 공정과 관련돼서 문제 제기를 받았고 2월부터 3월까지 모두 뭐 4차례 테스트를 통해서 문제 없다라는 데이터들을 넘겨줬고 또 마이너한 사안들도 역시나 잘 보완해서 그 내용들도 역시나 제출했다라는 내용들도 앞서서 기사 소식들로 다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7월 17일 FDA가 지적한 폼 483에 대해서도 항서제약이 보안 서류를 제출했다라는 소식들도 우리가 내용을 다 받았고요. 그리고 또 특히 여기서 FDA에서 추가적으로 너희들 제출할 필요 없어. 이제 추가적으로 더 이상 서류 제출하지 마. 라고 확인까지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와 관련되어 있는 보안 서류들을 다 제출했고 이 내용들로 다 어떻게 됐다? FDA에서 다 확인했다. 서류 더 보완할 필요 없다. 요거잖아요.
예, 요겁니다. 요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보여집니다. 예. 그리고 나서 9월 20날 재심사를 위해서 신청서가 접수가 됐고요. 그 다음에 클래스 1이냐 클래스 2냐 라고 따라서 우리 30일 이내에 결과가 나올 거냐, 아니면 6개월 이내에 결과가 나올 거냐라는 것들이 중요했었는데, 결국은 클래스 2가 결정되면서 6개월이라는 시간이 필요하게 됐습니다. 결과적으로는 9월 재심사 이후에 6개월이 되니까 올해 3월 20일까지의 시간 소요가 필요했었던 거고요. 지금 그 3월 20일이 이제 코앞으로 다가온 것입니다. 큰 틀에서는 머릿속에서 이제 정리가 되시죠? 오늘 총정리 시간이니까. 그래서 그동안에 이렇게 잘 달려왔고요. 그 과정에서 11월 FDA 실사가 또 있었죠. 무사히 통과가 잘 됐고요. 11월 실사. 그 다음에 1월 달에 CMC 실사가 또 있었는데, 요것도 역시나 마찬가지예요. 잘 통과가 됐습니다. 원점부터 재점검한 내용이었기 때문에 통과는 잘 됐다. 다만 이제 조금 불미스러운 게 여기 1월 달그 재점검하는 과정에서 격리하다라고 하면서 3가지 지적사항을 또 받았어요. 그런데 요것도 역시나 우리 그 항서제약에서 이건 큰 문제 아니다라고 해서 이 부분에 있어서 15일 이내에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안 관련된 서류를 제출을 했어요. 제출을 했고, 이 동안에 이제 최종 1월 24일 날 요 부분들까지 다 보내면서 이제 최종 승인만 남은 상태입니다. 예, 결과적으로는 그러니까 항서제약에서까지 마지막 그 3가지 지적사항에 대해서까지도 서류 제출을 다 했기 때문에 이제는 정말로 다 끝났다. 다 끝났다. 쉽게 얘기하면 이제 뭐 보여줄 거 다 보여줬고, 네, 해야 될 거 다 했다. 지적사항들 다 수정 보완했다. 이제는 FDA 측에서 원하는 바 다 해줬다라고 보면 FDA에서 허가 안 해줄 수 없다. 이제는 허가를 해줘야 된다. 안 해줄 수 없느냐라는 게 저의 판단입니다. 예, 더군다나 재심사잖아요. 예, 재심사기 때문에 특별하게 문제 없다면 이것은 허가로 간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작년에도 그랬듯이 혹시 제가 그런 말씀도 드렸잖아요. 미국은 로비의 나라니까. 네, 혹시 이거 로비 자금이 좀 부족했나? 뒷돈 찔러주는 거? 아니면 혹시 중국 항서제약이라서 이거 FDA에서 이거 뭐 어떤 방법이 없으니까 그냥 뭉개고 가려고 하는 건가? 시간 늘리고 해가지고 허가를 좀 늦게 주려고 하는 건가? 왜냐면 미국에서 자꾸 중국 쪽을 자꾸 문제 삼고 중국과 자꾸 이렇게 대결 국면으로 가고 있는데, 이 부분을 다 그냥 허가 승인해주면 FDA 측면에서도 뭐 눈치 볼 상황은 아니겠지만 뭐 그런 점이 좀 문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앞서서 해드리기도 했었습니다. 하도 주가가 세게 가지 않으니까, 가지 않으니까 문제를 이렇게 생각을 해봤었던 적도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투자자분들, 이제 정리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허가받고 주가가 얼마나 오를 수 있을지만 지금 남아 있어요. 네, 남은 기간에 주가 추세가 어떻게 만들어 놓고 재료가 터지느냐에 따라서 저는 기준대로 투자 여러분들에게 의견을 드릴 거예요. 네, 오른쪽 화살표 유료방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 꼭 명심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지금은 투자 여러분들이 혼란스럽고 주가가 자꾸 내려가는 모양새다 보니까 막 정신이 없을 겁니다. 네, 하지만 주가라는 게 이렇게 내려가다가도 또 급등하는 게 또 우리 HLB 지금 호재를 앞두고 있는 주가로서 이렇게 변동성이 커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흐름에서는 우리가 기준 잡아야 되는 건 우리가 원했던 추세대로 얘가 주가가 올려놓고 허가가 나오느냐, 아니면 아래로 밑바닥에 그림 만들어 놓고 허가가 나오느냐, 요거 차이다. 허가 가능성은 저는 매우 높다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그러면 허가가 나온 이후에 주가가 얼마나 튀어 오를 거냐, 요게 관건입니다. 네, 요게 관건이다. 앞에서 제가 영상들 여러 번 찍어드렸고 반복해서 제가 그 결과에 대한 또는 뭐 기대 목표치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드렸으니까 투자 여러분들이 이를 토대로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부디 좋은 결과, 원하는 수익들이 잘 만들어지기를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난 죽어도 혼자 못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가입 신청 문의 위에 번호로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영상에서도 더 좋은 내용, 더 좋은 아이디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